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얘기했고, 컨피던스 인터벌 관련된 내용은 동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어, 그 대통령 선거 날 제가 그 임용고사 문제 중에서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 부분을 녹화해서 올렸거든요. 그거 보니까, 어, 여기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죠. 네,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거는 다 링크 있죠? 이거 링크 있죠? 여기, 제가, 요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 그거 푸는 거,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에, 링크가 확인이 안 되면 어디 가면 되냐면, 예, 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 임용고사 문제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날 찍은 겁니다. 6월 3일 날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찍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어, 수학적으로 보면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은 동일한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단지 이 어, 프리젠테이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동일한 작업이에요. 근데 테스팅은 2010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예,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컨피던스 인터벌은 주기적으로 나와요. 2004년 나왔고 12, 13, 19, 23. 예.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예, 하지만 컨피던스 인터벌 문제들은 한번 이해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너무 거의 스탠다드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가 오늘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을 섞어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얘기하면서 조금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X바하고 P 해서 문제가 없는데 S 스퀘어에서 제가 S 스퀘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저기 정규 분포로 피팅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규 분포로 피팅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피팅을 해야 되냐면 카이스퀘어 분포로 피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게 지금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만 개의 샘플을 뽑아서 그걸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뽑는데 10개를 뽑아요. 그래서 S 스퀘어를 계산을 하고 그 작업을
만 번 반복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든 거고요. 요거는 카이스퀘어 분포 디그리가 9짜리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정규 분포로 피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요 샘플 사이즈가 크면 요것도 정규 분포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가 100이다 그러면 이것도 정규 분포로 수렴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S 스퀘어는 뭐랑 피팅을 해주냐면 카이 스퀘어 분포랑 피팅을 해줘요. 그래서 카이 스퀘어랑 피팅을 해주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보면 X바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파퓰레이션이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X바의 평균은 뮤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요거는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에요. 그래서 요걸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P햇인 경우, 파퓰레이션이 P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은 1, 그렇지 않은 사람은 0 그렇게 했을 때 1이 프로포셔널을 P라고 그러면 P햇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샘플링을 n개를 한 거고요. 그 각각의 샘플이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average를 계산하면 그걸 typically P햇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요게 평균이 P고요. 분산이 P1-P 오버 N 이렇게 돼요. 분산이. 그러면 요땐 표준화를 P햇 마이너스 P 스퀘어 루트 P1-P N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그러면 이게 평균이 제로가 되고 분산이 1이 됩니다.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근사가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np가 10보다 크다 그러고 n1-p가 10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p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햇을 쳐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무리 없이 제가 틀리지 않게 설명을 했는데 틀린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 파퓰레이션이 있고요. 여기 파퓰레이션 뮤고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S 스퀘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n-1 곱해주고요. S 스퀘어 오버 시그마 스퀘어 해주면 이게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요거가 K는 I는 1부터 n까지죠.
이게 표준화가 된 상태고요. 요 XI가 정규 분포일 때 작동을 하고요. 요 XI가 IID 노멀 뮤 시그마 스퀘어일 때 요게 카이 스퀘어 디그리 n-1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피팅을 노멀로 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theoretically 옳지 않고요. n이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은 노멀로 근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캐비아가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XI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규 분포일 때 이렇게 피팅이 잘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컴 데이터 기억하시나? 인컴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그죠? 인컴 데이터인 경우에 똑같이 하면 이렇게 피팅이 안 맞아요. 똑같은 건데 단지 위에는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 거고요. 밑에는 인컴 데이터로부터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는 그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정규 분포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돼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됩니다. 요거는 샘플 사이즈가 한 3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챗GPT한테. 예, 통계하시는 분들의 그 K. 저기역이 요게 30이고요. 30보다 커야 되고 요 경우에는 요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5라고 하는 책도 보긴 했는데 컨서버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10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서버가 LA에 있나? 그래서 LA가 되게 시끄럽던데. 오케이. 예,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보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시험 문제를 쫙 봤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도 만들어 보고 테스팅도 해보고 그럽시다.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다 이해하는데 동일한 로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confidence interval을 example 보자. 파퓰레이션에서 40명의 샘플을 뽑았고요.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샘플 민을 계산했더니 85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뮤가 얼마일 건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population이고요. 샘플을 뽑았어요. 샘플 사이즈가 40이에요. 샘플 사이즈가 40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3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X바가 85고요.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안다고 그러네요. 시그마가 12예요. 그랬을 때 95 confidence interval을 건설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X바를 생각을 하면 X바의 평균은 뮤고요. 뮤는 몰라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근데 분산을 알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이렇게 됩니다. 분산이. 그러면 X바를 표준화를 해요. 이렇게 표준화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평균이 표준 0이고요. 분산이 1이에요. 표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n이 지금 40인데 3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에서 95%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려면 여기가 95%가 되는 요 G 스타를 구해야 됩니다. 요 G 스타는 보통 표를 주는 것 같던데 요 1.9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96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x바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요게 마이너스 1.96이 될 확률이 요게 9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바를 샘플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0.95%예요. 95%예요. 그런데 저가 샘플링을 했죠.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하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갈 확률이 9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빵 공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삼립빵? 삼립빵이 있네. 삼립빵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빵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빵들을 보면 95%의 확률로 빵이 불량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5% 확률로 불량품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빵 공장에서 빵을 막 제조해서 빵을 저한테 하나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빵은 불량일 확률이 95%가 아닙니다. 이 빵은 불량일 확률이 0이거나 100%예요. 맞죠? 다른 걸로 해볼까요? 핸드폰을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막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핸드폰이 불량일 수도 있겠죠? 출시가 되면서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량일 확률이 5%라고 그래보죠. 그리고 불량이 아닐 확률이 95%예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량일 확률이 95%, 불량일 확률이 5%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핸드폰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은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단지 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핸드폰의 프로시저의 신뢰도가 95%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바 플러스 1.96 12의 스퀘어 4 x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0.96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업스트랙트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포뮬라입니다. 좀 전에 썼던 포뮬라예요. 그래서 x바가 85고요. 그 다음에 g의 알파가 95%라고 그러면 오케이.
여기 95%는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알파라고 해서 요거는 1 빼기 95%, 이거는 5%입니다. 요거는 유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불러요. 예, 컨피던스 레벨하고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1 빼기 2 차예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컨피던스 레벨을 얘기하기도 하고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알파 오버 2라고 했을 때 이 알파는 5%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95%의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의 컴플리먼트는 5%고요. 그 5%가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 오버 2는 2.5%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그릴 적에 여기가 95%라고 그랬죠? 여기 컨피던스 레벨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2.5%, 여기가 2.5%가 되도록 하는 게 여기가 G 알파 오버 2예요. 이게 알파가 5%고요. 이게 2.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5%가 되게 되는 요 G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피던스 레벨이 95%면 이건 시그니피컨스 레벨입니다.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5%예요. 그리고 G 알파 오버 2는 여기가 2.5%예요. 알파가 5%니까 여기가 2.5%가 되는 요 G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는 그냥 G 스타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걸 계산을 하면 85 플러스 마이너스 3.71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뮤가 여기에 인터벌에 들어갈 확률이 95%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인터벌을 만드는 그 과정의 신뢰도가 9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핸드폰을 막 만들면 95%의 핸드폰은 고장이 안 나고 5% 정도가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뮤가 들어갈 확률이 95%가 아니에요. 뮤는 여기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 인터벌을 건설하는 프로세스의 신뢰도가 95%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막 만들다 보면 100 중에 95개의 인터벌은 뮤를 포함하고 있고요. 5개 정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하나의 인터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인터벌에는 뮤가 들어갔던가 안 들어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게 이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터벌을 건설을 하고 나면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막 만들어서 하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공장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의 컨피던스가 95%라는 거예요. 불량률이 5%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나 딱 받았으면 그 핸드폰은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불량일 확률이 5%라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여러분 하나 받았으면 그거는 불량이었으면 불행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인터벌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뮤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들어갈 확률이 95%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테스팅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뮤가 9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뮤가 9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뮤 너무 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뮤가 90보다 작은 것 같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뮤가 90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는 뮤가 9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뮤가 9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뮤 90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상황 속에서 모든 계산을 해요. 그러면 x바 빼기 뮤가 90이죠. 90 나누기 아까 시그마가 얼마였죠? 10이었죠? 요걸 계산을 해요. 뮤가 90이라고 치고, 오케이. 요게 디폴트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팅에서는 사실은 H0하고 H1의 이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H0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P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형사사건하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차이점을 아시나?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의 차이점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안다고 생각 이상한 거예요. 오케이.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 아시나? 오제이 심슨이 누군지 안다. 옛날 사람이에요. 오케이. 오제이 심슨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자, 이 사람 얼굴 본 적 있다. 처음 본다. 네. 오케이.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박지성? 예, 박지성은 아니고 좌우지간. 아,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예. 그리고 명예전당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명예전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한 다음에 방송에서 해설자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제가 학생 때 미국에서 미식축구 보면 이 사람이 막 해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잡혀요. 이거다. 45분 동안. 예.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오제이 심슨이 차를 저거 몰고 가거든요. 사람들 보고 있죠. 그 뒤에 경찰차가 한 100대 정도 쫓아가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이제 경찰차가 여기 경찰차 이게. 예. 지금 경찰차가 한 수십 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 얘 와이프를 살인했다는 살인 용의자로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망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와이프를 죽였다는 그 혐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사 사건을 이제 그거는 이제 살인 사건이니까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오제이 심슨이 피고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검사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피고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형사재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면은 깜빵에 가는 거예요. 형사재판. 이렇게. 민사재판은 피고하고 원고가 둘 다 민간인이에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졌다. 그러면 깜빵에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국가입니다. 검사예요. 그리고 피고는 일반 뭐 다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싸워서 이제 재판에서 지면 깜빵에 가는 거고요. 민사재판은 개인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 혹은 이기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오제이 심슨이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그 변호사 군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처갓집 식구들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선 져가지고 이 사람이 무일푼이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형사사건에서는 이겼어요.
형사사건에선 이겼고요. 민사사건에선 졌어요. 그래서 민사사건에서는 이제 돈을 지불한 거죠.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거는 피고고, 요게 검사예요. 예?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충분히 많은 증거를 제시를 해서 이 피고가 죄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야 유죄를 주는 거지, 증거가 좀 많은데 차고 넘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51대 49래도 51이 이기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누가 이기냐 그거고요. 형사사건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유죄다라는 거를 증거를 제시를 해서 차고 넘치도록 해야 유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게 증거예요. 일종의 증거가 피고한테 너무나도 불리하면 그때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H 나와서는 9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아까 84인가 그랬거든요. 85였죠. 여기가 85예요.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 어딘가 찍힐 겁니다. 어딘가 계산을 해보죠. 오케이. 85 빼기 90 나누기 스퀘어 루트 12의 스퀘어 오버 40. 그러려면 넘파이가 필요하고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 저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2.63. 마이너스 2.64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2.64가, 마이너스 2.64가 나왔어요. 요게 마이너스 2.64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64가 이 정도 되겠죠? 근데 95% 확률로 여기가 1.96 마이너스 1.96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는 뮤가 9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사는 뮤가 90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을 했어요. 샘플을 40개를 뽑아가지고 봤더니 샘플 민이 85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12예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40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64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컨피던스 밴드 바깥이에요. 그 얘기는 증거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떨어져도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했는데 여기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H0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여기가 검사는 뮤가 90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뮤가 90보다 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95%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5%가 되도록 이게 90%면 여기 1.6 얼마일 텐데 예. 근데 지금 우리의 요 숫자는 여기에 찍혀 있거든요. 마이너스 2.64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이쪽에 찍혀야 돼요. 뮤가 90보다 크다고 그러면 이쪽에 찍혀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쪽에 찍혔죠.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two-side 테스트라고 그러고 two-sided testing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혹은 거꾸로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one-side testing이라고 부릅니다. 예,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코인 플립으로 한번 해보죠. 오케이. 2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선거 방금 끝났으니까 이재명으로 하겠습니다. 200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20명이 이재명을 서포트한다고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재명의 서포트 확률 P를 95% 확률로 에스티메이트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파퓰레이션이고요. 파퓰레이션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파퓰레이션 안에는 1하고 0이 섞여 있어요.
근데 B만큼이 1이고요. 1-B만큼이 0이에요. 근데 내가 B를 알고 싶어서 여기서 샘플링을 했고요. 샘플 사이즈가 200입니다. 200이고요. 200명 중에서 120명이 서포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 햇은 200명 중에서 120명이니까 0.6인가요? 그죠? 그러면 P hat 빼기 P over square root P1 P over N이 정규분포예요. 근사적으로. NP가 10보다 크고 N1-P가 10보다 커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P를 모르기 때문에 이 P hat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P hat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P 하면 10보다 크죠? 그죠? NP 하면은 120이고요. N 곱하기 1-P hat 하면 120의 반대니까 80이 나올 거예요. 둘 다 10보다 커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B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아까 거랑 비교해 보면 아까 거는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 스퀘어 루트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로 바뀐 거고요. 요게 요거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p 햇은 0.6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95%가 여기 1.96 스퀘어 루트 0.6 곱하기 0.4 오버 200.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포뮬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G 스타는 뭐냐 하면 저는 G 스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통계학 책에서는 G 알파 오버 2라고 써요, 보통.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컨피던스 레벨이 95%면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5%입니다. 이걸 알파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요거는 2.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2.5%가 되는데다. 그러면 여기가 1.96. 그러니까 요게 1.96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가지고 테스팅을 해보죠. 오케이. H 낫은 P가 0.7이라고 그래보죠. P가 0.7이라고 그러고 H1은 무슨 소리냐? P는 0.7보다 커. 원사이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H0은 0.7이 P가 0.7이라는 거고 H1은
B가 0.7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 hat 요 상황 속에서 계산합니다. 요 상황 속에서 요걸 계산해요. 그러면 under H naught H 나시 true라고 그래보죠. H 나시 true라고 그러면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0.6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요거는 우리가 P가 0.7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에 0.6, 0.4를 집어넣었는데 이때는 0.7, 0.3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H0이 지금 P가 0.7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가 0.7이라는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가 0.6하고 0.4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요 계산에서는 P가 0.7이라고 P고가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가정 하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어디 갔나? 여기서는 여기 계산할 때 0.6, 0.4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테스팅할 때는 여기 0.7, 0.3이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H0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제 만약에 H0이 true라고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검사의 말이 맞다고 그러면 이 P hat이 0.7보다 크게 나오겠죠. 이게 맞다고 그러면 P hat이 0.7보다 크게 나올 거고요. 그 얘기는 이쪽에 나와야 검사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다시 잘 생각을 해보죠. 검사가 맞다면, 검사가, 얘기가 correct 하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P가 0.7보다 크고요. 그러면 P hat은 0.7보다 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숫자가 요쪽에 떨어질 거예요.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여기가 2.5%인 경우로 산정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1.9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가 2.5%인 경우로 해서 테스팅을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요게 1.96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죠. 여기서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안 해도 맨 마지막 단은 프린트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3.08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08. 그러니까 검사 얘기가 맞다면 우리가 계산하는 놈이 이쪽에 꼽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얘기가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가 0.7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거꾸로 다른 사이드로 해보죠. H0이 P가 0.7이고요. H1은 B가 0.7보다 작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에 떨어져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96이고요. 근데 지금 요 계산이 이쪽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오, 검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피고 말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채집한 증거 자료가 발생할 확률이 2.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95% 컨피던스 인터벌로 생각을 해볼게요.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그러면 X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P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P를 몰라서 P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G스타는 요 G스타라는 거는 1.96이 되는 95%일 때. 그래서 1.96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5%, 여기가 2.5% 되는 요게 G 알파 오버 2라고 표시하고요. 요게 마이너스 G 알파 오버 2라고 표시. 알파는 5%고요. 요거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불러요. 요 컨피던스 레벨, 컨피던스 인터벌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95%를 제일 많이 하고요. 예, 가끔가다 90% 하기도 하고 99%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G스타 값이 바뀌어요. 예, 근데 티피컬리 95%를 하는 게 보통 국룰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G스타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1.96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0%다 그러면 요 G스타를 찾아야 돼요. 표를 이용을 해서. 그 임용고사 문제 보니까 표를 주는 케이스도 꽤 있더라고요. 표에서 이렇게 읽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번 익숙해지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예, 예, 익숙해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 컨피던스 인터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면 실제로 인터벌이 만들어지고요. 그 인터벌 안에 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프로시저의 컨피던스가 95%라는 거지 엔드 프로덕트로 만들어진 컨피던스 인터벌이 불량이냐 안 불량이냐 불량일 확률이 5%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엔드 프로덕트는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요 픽처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95% 테스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H 낫이 뮤가 뮤 낫이고요. H1이 뮤가 뮤 낫이 아니라고. 이거 투 사이드고요. 투 사이드 이해한 다음에 원 사이드를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피고를 믿어줘야 돼요. 피고를 믿어줘서 오케이 피고가 웬만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겁니다. 웬만하면 피고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x바 마이너스 뮤 제로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일 거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케이스가 요게 여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쪽에 떨어지면 H0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H0가 true라고 그러면 H0가 true라고 그러면 요 프로시저를 통해서 재판을 하면 95%의 확률로 H0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5%의 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까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면 5%의 확률로 불량 핸드폰이 나온다고 그랬죠. 95%의 확률로 불량이 아닌 핸드폰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H1하고 H0를 선택을 하면 H0가 true, H0가 무죄예요. 무죄일 때 얘가 유죄들을 받을 확률이 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고 요 계산이 여기나 요쪽에 떨어지면 H1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 G 알파 오버 2 마이너스 요거 G 알파 오버 2 이번에는 원사이드들 생각을 해보죠. 예,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검사 말이 맞다고 그러면 X바가 뮤제로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H1이 true라고 그러면 X바가 클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떨어질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게 요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95% 알파가 5% 테스팅이라면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이상 1.96이 아니에요. 1.96보다 작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면 H0를 선택하는 거고 이쪽은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케이스로 H0가 뮤0, H1이 뮤가 뮤0보다 작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이 이걸 리젝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5%가 되도록.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이쪽에 떨어지면 H1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 떨어지면 H0를 선택하고. 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rejection region이라고 불러요. P에 대해서도 동일한 로직이에요. P에 대해서도 동일한 로직입니다. 그리고 저 강의 노트에 보면 이그젬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만 이해를 하면 다 로직은 똑같거든요.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로직을 이해를 못하면 포뮬라를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오케이, 이건 뮤에 대한 거고요. 이제 P에 대한 걸로 해보죠. 마찬가지로 95% confidence interval로 해서 H0이 P가 P0고요. 그렇지 않고 P가 P0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정을 하고요. 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정규분포예요. 물론 조건이 필요한데 n 이게 10보다 커야 되고 이게 10보다 커야 돼요. 컨피던스 인터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컨피던스 인터벌 할 적에는
여기에 P0가 들어간 게 아니고 P 해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 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95%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요 P를 몰라서 P 햇으로 대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P0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피고의 말이 맞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P0를 집어넣는 겁니다. P 햇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나머지 프로시저는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95%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1.96, 마이너스 1.96이고요. 여기가 2.5%, 여기가 2.5%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95%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여기로 떨어지면 우리가 H0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쪽이나 이쪽에 떨어지면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피고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치고 계산을 다 해주는 거고요. 증거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 말이 맞다고 치고 생각을 해봤는데 증거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게 피고한테 안 좋은 케이스인 경우에 이제 검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그렇고요. 이제 원사이드로 가보죠. 그러면 H0가 P 이거고요. H1이 P가 P0보다 크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게 P고 말이 맞다고 하면 정규물 포인트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맞다고 그러면 P 햇이 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가 될 거예요. 2.5%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1.96이 아니고 1.96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쪽에 떨어졌다. 그러면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했는데 이쪽에 떨어졌다. 그러면 H0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H0가 P0고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이게 맞다, 검사 말이 맞다고 그러면 P 햇이 P0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요 계산한 거는 이쪽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5% confidence significance level이라고 그러면 여기 5%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69, 1.96보다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고 요게 여기 크리티컬 리전에 떨어지면 H1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크리티컬 리전이 아닌데 떨어지면 H0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사실은. 요건 컨피던스 인터벌일 때 이렇게 사용하고요.
테스팅 할 적에는 이걸 사용합니다. 요건 95%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숫자 왜 안 되지? 어디 갔지? 응? 왜 안 써지지? 안 써지네. 아, 요게 컨피던스 인터벌이고요. 요거는 테스팅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지금 95%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조금 풀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게 맞는지. 예. 그래서 한 번 이해하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요거에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게 정규 분포다. 근사도. 그 다음에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다. 여기서 요 두 가지 결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워서 숫자를 대입하려고 그러면 나인메어입니다. 공식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려 생각을 하면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로지컬리 생각을 하면 포뮬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S 스퀘어 관한 내용도 있는데 S 스퀘어는 임용고사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S 스퀘어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없으면 이걸로 강의를 종료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시험이죠. 예, 그래서 중간고사 때와 똑같이 임용고사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50%를 낼 거고요. 임용고사 비슷하게 해서 50%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사 문제를 보면서 준비를 하면 기말고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추가 문제 올려주셨잖아요.